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목표 체중에 도달하셨네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이어트 성공자의 93% 정도가 6개월 이내에 요요 현상을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진료를 실제로 많이 보면서 알게 된 감량 성공 이후에 시기별로 어떤 점이 위험한지, 그리고 이 시기별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한 달이 가장 위험한 이유, 바로 우리 몸의 세트 포인트가 재설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일종의 체중을 기억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성질을 바꾸는데 최소 3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특히 첫 한 달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인데요. 렙틴, 그렐린과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이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고 무지 애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을 뺀 환자분들의 생활 또한 우리 몸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를 겪게 되는데요. 즉, 감량 전 생활과 감량 후 생활이 충돌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 감량 전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내 체중도 당연히 감량 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감량하게 되면 살을 뺀 것을 축하하는 자리도 생기게 되고요. 살을 빼기 전에는 가기 싫었던 모임에도 참석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살이 급격하게 찌게 되고 일주일에 1kg도 쉽게 찝니다. 3개월 차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 이제 괜찮아. 나는 정말 이제 달라졌어. 하지만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이 반격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 성공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15% 정도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기 쉽다는 거죠. 환자분들이 선생님, 같은 식사량인데도 계속 살이 쪄요. 운동량도 그대로인데 살이 빠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는 시기도 바로 이 3개월 차입니다. 하지만 첫 1개월 차보다는 조금 더 드셨을 때 살이 찌는 속도가 느리니 방심만 안 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성공자의 7%만 넘는다는 그 고비, 바로 6개월 차입니다. 이 6개월만 넘기신다면 82%의 환자분들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중을 유지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체중이 우리 몸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는 거죠. 6개월 차까지 잘 버티신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6개월 정도를 버티고 나니 이전에 제가 오히려 낯설 정도로 새로운 생활이 익숙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6개월을 잘 버텼다고 안심해버리는 것은 위험한데요.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3가지만 조심한다면 6개월은 물론 3년까지도 감량된 체중을 잘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 성공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3가지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구 생일이라서, 어제는 회식이어서, 이번 주는 휴가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뇌에서는 특별한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보상회로가 활성하게 되고요. 한 번의 예외가 2번이 되고 결국 습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금요일만 치팅데이였는데 어느 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치팅데이가 되어 있는 경험 해보셨지 않나요? 3개월 동안 10kg 정도는 뺐으니 한 달 정도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방세포가 다이어트 하기 전의 모습이 이런 상태였다면 다이어트 직후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감량 후 6개월간은 이렇게 쪼그라들인 상태에서 언제든지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에 가식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세포가 팽창하면서 살이 급격하게 찌게 됩니다. 매일 체중 체크를 하시던 분들 중에서 85%는 체중 감량 이후에 체중을 더 이상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점검 때 진료실에서 살이 이렇게 많이 찔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자기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모른 채 하는 자기 합리화 현상입니다. 내가 세탁을 잘못해서 옷이 줄어서 꽉 끼나, 몸이 부어서 내가 좀 통통해 보이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달력에 표시하기, 두 번째는 체중계에 표시하기, 세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점검받기입니다. 자, 달력에 무엇을 표시할 거냐면요. 내 식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와 비슷한 정도로 식단을 유지하셨다면 O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드셨다면 세모, 왕창 많이 먹어버렸다면 X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일주일에 동그라미 표시가 3개 이상은 적히도록 식단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내가 미흡했던 주 그 다음 주에는 5개 정도가 적일 수 있도록 식단을 다시 조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체중계에는 무엇을 표시할 거냐면요. 내가 몇 킬로가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감량기를 시작할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체중은 너무 느슨하게 설정하기보다는 체중 감량 체중에서 2kg 정도를 여유분으로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55kg까지 뺐을 때 57kg가 되면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올려둔 영상이 있습니다. 2kg에서 막지 못하면 10kg도 금방 쪄요라는 제목으로 올려둔 영상인데요. 우측 상단을 확인해 주세요. 자, 마지막인데요. 나 이외의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내 체중을 말한다거나 점검을 받는 것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체중 관리를 하다 보면 자기 합리화 현상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꼭 의료인이 아니어도 좋고요. 엄마, 아빠,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달성한 체중으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겠지만 도전해 보시고 겪어 보시고 달성해 보시면 내가 목표로 한 체중에서의 삶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멋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